KBS는 이번 주 창원 파룡터널 문제를 집중 보도합니다. 4년 전에 개통된 파룡터널은 통행량이 예상치보다 턱없이 모자라 해마다 100억 원이 넘는 적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부도 위기를 겪고 있는 창원 파룡터널의 실태를 먼저 보시고 이 문제를 집중 취재한 심층기획팀의 송현준 기자와 더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평일 아침 출근 시간 창원 파룡터널입니다. 승용차 기준 요금 900원입니다. 몇 대가 오가는지 셀 수 있을 정도로 차들이 띄엄띄엄 오갑니다. 출근 시간에 혼잡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반면 통행요금이 없는 무역로의 모습은 다릅니다. 창원과 마산 양방향 모두 차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출퇴근 시간 이럴 때는 가끔씩 이용은 하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 비용 대비 효용 가치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용을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 파룡터널의 하루 통행량은 개통한 2018년 6,685대에서 올해 11,728대로 늘었지만 민간 사업자와 협약대 추정 통행량의 29%에 불과합니다. 통행료 수입은 더욱 심각합니다. 4년 전 하루 578만 원에서 1,012만 원으로 늘었지만 추정 통행료 수입의 17%에 그칩니다. 파룡터널의 통행료 수입으로는 이자 비용도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장 부도가 나더라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지경입니다. 지난해 파룡터널 주식회사의 통행료 수입은 모두 31억 원입니다. 지출은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의 이자 비용 79억 원, 관리 운영권 상각 원가 비용 47억 원, 판매비와 관리비 12억 원으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 적자액은 2018년 25억 원에서 이듬해 120억 원, 지난해에는 183억 원으로 계속 늘어나 올해는 200억 원이 넘을 전망입니다.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2월 처리한 결손금은 344억 원입니다. 반면 파룡터널 주식회사가 보유한 현금은 167억 원에 불과합니다. 3, 4년 안에 부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그 파산이 해야 되는 상황인데 경남은행에 들어있는 그 금액으로 지금 조금씩 이제 보완을 하고 있거든요. 한 3, 4년 정도 이렇게. 파룡터널 주식회사는 추정 통행량을 다시 계산한 결과를 토대로 창원시에 지원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이건 오래됐잖아. 창원 파룡터널이 대규모 적자가 나고 있는 이유 송현준 기자와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송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창원 파룡터널의 적자 예상보다 좀 심각한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뭡니까? 한마디로 통행 수입은 적은 반면에 비용은 많기 때문입니다. 네. 소형차 900원 그리고 중형차 1,400원 이 요금이 수입의 대부분인데요. 네. 지난해 주식회사 파룡터널의 수입은 31억 원 정도인데 이자 비용, 감가상각 이런 큰 비용만 따져도 138억 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총 합계를 하면 작년 적자가 183억 원에 이르고 있는데요. 올해도 적자가 200억 원이 넘을 거다라고 네. 업체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단 조만간 이제 코로나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차량 통행이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스타필드 또 이제 입점을 하면 좀 나아질 거라는 호재가 있다라는 일상도 있어요. 네, 통행량이 늘 수는 있을 겁니다. 네. 하지만 과연 이 적자폭을 줄일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네.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아래가 실제 통행량이고요. 위쪽이 창원시와 민간 사업자가 협약을 맺은 추정치인데요. 네네. 당시 추정 통행량을 보면 개통 7년이면 하루 4만 6천 대 정도가 오갈 것으로 전망했었습니다. 예. 차이가 아주 큰 거죠, 지금. 네. 통행량이 늘어나면 어쨌든 수입은 늘어나니까 적자는 줄겠다는 예상인 거죠. 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적자가 유의미하게 줄어들려면 예. 추정치의 80% 정도인 하루에 3만 7천 대 정도가 다녀야 합니다. 네. 올해 지금이 11,700대 정도 다니니까 3배 이상 늘어야 되는데요. 네. 그 이유를 보면 민간 투자 사업의 특징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파룡터널을 만들 때 먼저 통행 수입이 얼마가 들어올지를 먼저 계산을 합니다. 네. 이 예상 수입에 맞춰서 공사비, 차입금 이런 비용과 함께 운영업체의 이익을 맞추는데요. 예. 2011년도 협약 당시에 창원시와 삼부토건 등 7개 건설사는 하루 통행량이 시작하면 3만 대 정도 다니고 네. 나중에 한 7년 지나면 4만 5천 대, 4만 6천 대 정도 다닐 거라고 보고 그에 따른 비용, 수입과 네. 비용을 맞췄거든요. 그런데 실제 통행량은 한 30% 정도
밖에 네. 안 되니까 수입은 크게 줄어드는 거죠. 하지만 비용은 그대로 있으니까 이 수익과 비용의 차이가 고스란히 적자가 되는 겁니다. 처음에 민간 사업을 할 때는 당연히 검증을 거치지 않습니까? 왜 통행료에 부풀려졌죠? 이 사업도 당연히 민간 사업이기 때문에 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이 이제 검토를 했습니다. 팔룡터널 같은 경우는 2006년도에 검토했는데요. 예. 당시 검토 결과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업자의 추정 통행량이 과다하게 계산됐다라는 네. 것과 그렇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가 이 사업을 하더라도 재무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거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결론에도 불구하고 당시 창원시와 사업자가 이 사업을 강행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적자는 계속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예, 팔룡터널 주식회사는 아마 이 적자를 감당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창원시의 보증 같은 어떤 지원책을 요구할 건데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창원시가 이 팔룡터널을 운영하기 위해서 들여야 되는 비용, 그 크기와 그리고 이제 시민들이 누릴 이익의 크기를 비교를 해봐야겠죠. 네. 그리고 당시에 팔룡터널을 민자 사업으로 추진했던 그 배경과 네. 과정을 공개적으로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후속 취재가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